안녕하세요, 성민식당입니다. 오늘은 가격도 싸고 맛도 좋은 가리비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해볼 거는 참 가리비를 이용한 요리예요. 자, 저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이고요.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관자가 크기 때문에 관자만 따로 요리하는 용도로는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가리비는 저렇게 주둥이가 하늘을 바라보게 놔두면 얘네가 힘들어서 그런지 입을 자연스럽게 벌려요. 그러면 저렇게 그 틈새에다가 칼을 넣어서 분리를 시켜주면 되는데 생각보다 무는 힘이 강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이 잘린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저렇게 틈을 벌리고 있을 때 벽면 한쪽을 긁어가면서 한쪽을 벌리면 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껍질에 살이 조금 붙은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지도 않는 관자가 아까우니까 최대한 칼을 껍질에 붙여서 긁어서 살을 제거해주면 좋아요. 일본산 참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관자가 커서 관자를 쓰기엔 적절한데요. 히모라고 하고 있는 겉에 부분이 좀 질기고 맛이 없어요.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을 만들고 거기다 식초를 한 숟갈 정도 넣어준 다음에 손질해 놓은 살을 넣고 한번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액질과 비린맛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관자만 쓸 거니까 겉에 있는 부분은 저렇게 제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뜯어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해서 속살을 잡고 겉에 있는 부분을 고정시켜서 당겨주면 돼요. 혹시라도 관자에 뭐가 붙었다면 저렇게 칼로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살들은 버리지 않고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넣어 드시면 괜찮아요. 저도 따로 모아놨다가 다음날 해장라면 만들 때 썼습니다. 저 까만 부위는 중장선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저 부위는 먹어도 되긴 하지만 여름철 그리고 예민한 분들은 탈이 날 수 있으니까 내가 장이 예민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 관자 같은 경우에는 겉에 있는 수분을 해동주로 한번 제거를 한 다음에 쓰시면 좋습니다. 물론 냉동 가리비 관자가 나오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냉동과 생물은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자, 이제 회를 담아 볼 건데 일단 접시에 얼음을 깔고 그 위에 껍질을 올리고 라임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저는 반을 잘랐어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올려주시고 저 위에는 라임 디스트를 뿌려줍니다. 폰즈 젤리겠죠? 네. 자, 폰지 젤리도 위에 올려주고요. 간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아보르가도 조금씩 올려서 장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자 사시미가 완성됐고요. 자, 이번에는 홍가리비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띄워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겉에 있는 흙만 제거해 주시고 해감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알이 작기 때문에 저렇게 따서 관자만 분리를 해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관자만 먹을 거면 상당히 먹을 게 없죠. 거의 손가락 한 마디쯤 될 것 같아요. 물론 맛있기는 합니다. 제 손가락 끝에 한 마디랑 딱 맞는 사이즈네요. 자, 요리를 해야 되니까 겉에 있는 이물질만 저렇게 솔로 제거를 하고 물로 한번 헹궈 주시면 손질은 충분합니다. 관자가 작으니까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얘도 회로 먹어볼 거예요. 전 까만 도마에 까만 장갑을 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얘는 둘 중 하나만 까만 걸 쓰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리비 회는 저렇게 미리 관자를 떼어 놓으면 살을 먹으려고 박박 긁다가 옷에 초장이 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분리를 해두시면 좋은데 가리비 저 옆에 아주 작은 틈이 있어요. 저기다가 칼을 넣고 쭉 밀어주시면 생각보다 저렇게 쉽게 반으로 잘립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틈만 찾아서 칼을 넣어주시면 되고 칼은 가지고 있는 칼 중에서 가장 얇은 거 써주세요. 그리고 예민한 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까만 부분을 제거해주면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드실 수도 있죠. 근데 요즘 같은 철에는 그렇게 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거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겉보기를 위해서 제거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닥에다가 얼음을 까는데요. 조개류 같은 경우는 차가운 게 향이 억제되니까 얼음을 깔고
위에 초장, 마늘, 대파, 고추를 올리면 이렇게 가리비회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 갈은 가리비를 저렇게 오븐팬 위에 올려주고요. 위에 올려서 구울 것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굴구이와 비슷한데요. 빵가루, 다진 마늘, 파마산 치즈를 섞어주세요. 비율은 4대 1대 1이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가리비 위에다가 넉넉하게 올려주세요. 이 요리에서 가장 귀찮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남겨봤자 다른 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빠짐없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더 바삭하게 익히기 위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넉넉히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오븐에 살짝 구워주는데 대략 180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맛있겠죠? 자, 그 다음은 평범한 가리비찜이에요. 찜기에 불이 오르면 가리비를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10분 찌고 3분 뜸들여 주시면 됩니다. 굴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냄비에다가 오일을 넣고 마늘을 약간만 넣어주세요. 네, 이 정도가 한국인의 마늘 약간이죠. 자, 요리 같은 경우에는 코팅팬을 쓰면 코팅이 가리비 껍질 때문에 깔릴 수가 있으니까 스텐팬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기름의 마늘 향이 나오면 가리비를 넣어주고요. 마늘 오일과 가리비를 한번 가볍게 섞어주세요. 자, 그래서 가리비가 기름에 적당히 버무려졌다고 생각하면 청주를 소주 한 잔 정도 부어주세요. 저는 조금 많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 바로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딱 맞는 뚜껑을 찾아서 씌워주십시오. 한 마리만 입을 벌리자마자 버터를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약간 싱거울 수 있기 때문에 간장을 살짝만 둘러주세요. 자, 그리고 녹은 버터가 잘 섞이도록 다시 한번 섞어주시면 가리비 버터 술찜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물에 다시마를 넣어주고 물을 넣어준 다음에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이 요리는 가리비탕입니다. 자, 무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가리비를 넣어주세요. 한 번에 쏟아도 되는데 튀면 제가 뜨겁고 아프니까 조심스럽게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도 넣어주시고요. 액젓으로 살짝만 간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진짜로 맞는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끓이는데 파도 넣어주고 물이 부족해서 물 좀 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을 벌리게 되면 한쪽 껍질은 그냥 빼서 살만 있는 껍질을 남겨주세요. 이러면 먹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풍성해 보입니다. 자, 가리비탕 아주 쉽죠? 자, 이번에는 홍가리비로 감바스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마늘에다 새우 오일을 넣어 주시는데 요 새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감바스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약한 불에 통마늘을 90% 정도 익힐 때까지 가열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월계수를 한 장 넣어 주시고요. 자, 기름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요리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허전해서 새우 조금만 넣어줬고요. 새우는 옵션이니까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새우살도 거의 다 익었으면 앞에서 우리가 쪄놨던 가리비살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홍가리비살은 오래 익혀도 그렇게 질기지 않지만 저 상태에서 기름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섞어주시면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홍가리비를 이용한 감바스가 완성됐습니다.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는 야채를 손질해 줄 거예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심을 파낸 다음에 요리를 해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가운데 심을 잘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고 얇게 썰어주세요. 골뱅이 무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요. 집에 있는 야채를 적당히 꺼내시면 됩니다. 자, 대파도 길게 썰어주시고요. 파채를 썰면 좋지만 그냥 먹기 좋게 길게 썰면 돼요. 파는 넉넉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도 최대한 가늘게 썰어주시고요. 매운 걸 좋아하시면 고추도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자, 양념 비율은 위에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은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하루 정도 숙성해 두시면 더 맛있습니다. 저는 미리 숙성해둔 양념장을 섞었어요. 자, 지금 만들 메뉴는 소면을 곁들인 가리비 무침이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흔히 먹는 골뱅이 무침과 비슷해요. 차이점은 골뱅이 대신에 한번 쪄서 살만 발라낸 가리비를 쓴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황태포도 넣어주시면 좋은데 자, 옛날에 깜빡했습니다. 자, 가운데 수북하게 담아주시고 소면을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간마늘을 위에 올리고 참기름을 뿌리고 마지막으로 깨로 적당히 데코레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리비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소주가 생각나는 비주얼이죠. 자, 가리비 버터술찜, 그냥 가리비찜. 그 가리비로 만든 감바스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오일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파스타를 말아 먹어야겠죠. 저 오일에다가 다시 한번 마늘을 우러내고 페페론치노를 넣고 면을 넣은 다음에 면수를 넣고 열심히 섞어서 오일 파스타를 해주세요. 새우와 가리비 향이 그윽한 오일로 만드는 파스타는 당연히 맛있습니다. 면이 거의 다 익으면 파마산 치즈를 넣고 남은 건더기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때부터 열심히 만테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실패하긴 했습니다. 자, 마무리로 청양고추를 살짝 뿌려주시면 약간 느끼할 수 있는 오일 파스타의 기름 맛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리비 관자회, 그 다음에는 홍가리비회, 가리비찜, 가리비 버터술찜, 가리비 구이, 시원한 가리비탕. 자, 국물이 있으니까 라면을 빼먹을 수 없죠. 감바스를 만들어서 빵 위에 올려 먹고 파스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무침까지. 자, 오늘은 가리비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해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무식당이었습니다.